안녕하세요. 보호명 김동진입니다. 얼마 전 제 보장 분석 영상을 보시고 70대 아버님 시청자님께서 직접 보장 분석 요청을 해요. 실비 말고는 받을 게 없는 걸로 알고 계셨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 수술비와 수술비 보험금 지급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에 아마 모든 사람이 하시는 직장 건강 검진 또는 정기적인 내 몸 상태에 따른 검진 목적으로 인해서 대개 40대가 넘으셨다면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은 빼놓지 않고 하시잖아요. 이후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안내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겉핥기식의 지식이 아니라 온라인 어디에서도 공개 안 된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검사하시고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인데 불구하고 청구를 안 해서 또는 위 아버님 사례처럼 몰라서 못 받는 보험금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오늘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이후에 보험금 청구 부분에서는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만약 3년 이내에 검사를 하셨고 근데 오늘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전부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꼭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시겠다면 카카오톡이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우리가요 보통 내시경 검사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을 갔는데 내 증상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의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보자 라고 권유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그냥 주기적으로 내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검사비에 대해서 첫 번째 경우는 당연히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까지도 청구가 가능하죠. 하지만 통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의 경우 건강검진 목적이었기 때문에 약관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나이에 따라 받으라는 검사나 내가 원해서 한 건강검진은 실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나 대장 쪽에서 내시경 중에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진단 코드가 나오고 수술을 했고 단순 건강검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로 청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제 수술을 했으니 실비랑 수술비랑 청구하시려고 서류 준비하실 때 비싼 진단서 떼시는 분들 많으시죠?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수술 확인서를 저렴한 금액으로 떼실 수 있습니다. 서류에 돈 많이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꼭 들어가야 할 문구 용종 절제술 또는 용종 제거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들 전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완벽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대장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받고 나서 발견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쉽게 알려드릴 건데요. 용종, 선종, 그리고 암, 이 세 가지인데요. 우선 용종은 쉽게 말해서 여드름입니다. 점막에 증식해서 혹처럼 돌출된 것들을 다 용종이라고 하고요. 의학 용어로는 폴립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내시경 검사하면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온 부분만 짜낸다. 그 여드름을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암의 경우는 이상 소견이 있다. 그래서 잘라내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종양이다 라고 해서 암으로 진단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 두 개까지는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견됐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비 청구하시고요. 그리고 해당 수술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중간에 말씀드렸던 손종입니다. 잘라내서 전부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결과에 따라 이건 용종이다, 이건 암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선종은 뭐냐면 암은 아니지만 가만히 두고 방치했을 때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여드름, 그러니까 양성 종양을 말하는 거고요. 악성 종양 암 진단은 C코드라서 우리가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암이 대장 점막 내암이라면 이건 회사들마다 가입 시기마다 보상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예전엔 대장 점막 내암을 소외감으로 분류해서
일반암 진단금의 10에서 20%만 지급해주는 회사들도 있었으니까 내가 대장 내시경을 했고 어떤 진단을 받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선종으로 와서 그럼 선종은 한 가지만 있냐? 아닙니다. 선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검사 후 덜 위험하다,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작다라고 해서 위험률이 낮은 저등급 2형성의 선종이라고 하고요. 검사 후 더 위험하다,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해서 고등급 2형성의 선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안내드릴 2형성증은 저등급 2형성 말고요, 바로 이 고등급 2형성의 선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등급 저형성은 국제질병분류 신생물 형태 분류 행동 양식 분류 번호 2에 포함이 되고요. 이게 뭐냐면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을 말하는 건데요. 국제질병분류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진단서에 각각 다르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고등급 2형성의 선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의사들은 상피내암, 제자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D00부터 D09까지의 코드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의사들은 진단금을 받을 수 없는 D12라는 코드를 넣어서 발급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12, 결국 이걸로 인해서 같은 선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상피내암, 제자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해당 주치의에게 관련 자료를 들고 가서라도 이 진단 코드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혼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계사는 아마 없을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엄청 고급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실비하고 진단금, 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를 더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습니다. 이 보험금은 내시경 하면서 받은 게 폴립이든 선종이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고요. 바로 수술비 보험금입니다. 이렇게 용종을 떼면 질병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에서 보상받는 내용들은 아무리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그저 나는 해당이 없을 거야 하지 마시고요. 우선 가입한 보험이 생명보험이라면 보험 증권을 보시고 수술비 특약이 1에서 3종 수술 특약이면 1종에서 수술비를 청구하실 수 있고요. 수술 특약이 1에서 5종 수술 특약이면 2종에서 수술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전에 여성 전용 보험이거나 아니면 특약에 양성 신생물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여기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한 보험이 손해보험이라면 2종 수술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질병수술비, 부인과 질병수술비, 여성질환 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여기에서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비에서 용종 제거를 한 번에 위에서 3개, 대장에서 2개를 했다고 해서 5개가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1개로만 지급이 되는 거고요. 가입하신 시기에 따라 60일 이내 1년 내에 2번의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2번이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보상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검사했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위나 대장의 용종을 제거했다면 그건 계속 매번 지급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청구하려고 했는데 청구 가능 시간이 늦어져서 3년이 지났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 3년이 안 지났다면 지금 청구하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 지급받을 수 있죠. 하지만 3년이 지났는데 몰라서 청구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도 일단 청구해보세요. 소멸시효가 지나도 지급하는 보험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3년이 완전히 지났고 보험사가 소멸시효가 지나서 지급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도 엄격하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소송을 가시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일단 청구부터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들 이해하셨죠? 최근에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하셨던 분이나 앞으로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 검사했는데 청구를 안 했다,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주변 지인분들한테 빨리 이 영상 공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이후에 놓쳐서는 절대 안 될 보험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보험금 청구 및 보상 관련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댓글 익명 단톡방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더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